미중 전쟁에 의해서,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덕을 보는 게 EU가 덕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이 덕을 보고, 멕시코가 덕을 보고, 한국이 덕을 보고 있잖아요. 덕을 보는 측면이 있다고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날이 흐리면 집신 장사는 장사가 안 돼도 우산 장사는 장사가 되는 거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는 장사가 안 돼도 집신 장사는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라가르드 IMF 총재의 4개의 먹구름이 껴있다는 건 그건 맞는 말인데, 이게 4개의 먹구름의 핵심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중국 경제 성장 둔화예요. 이게 핵심이 미중 전쟁에 의한.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드라마틱한 파국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침체되는 상태로 쭉 이어지는 거죠. 침체돼서. 그러니까 골병이 되는 거야, 중국 같으면. 이게 이 금융 긴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미국 금리가 불과 0.5%였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연방기금 금리, Federal Fund Rate예요. 이게 이제 그 지불준비금,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수금에 대한 지불준비금 준비할 때 이게 이제 페더럴 펀드에서 지준금 부족분을 빌릴 때 내는 금리거든요. 이게 이거 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거죠. 이 연방기금 금리 FFR이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할 때 0.5%였다고 연리가.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갔어요. 트럼프 때 경제가 좋아지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적정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경기 과열을 막아주고 또 앞으로 있을 거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서 지금 작년 말에 2.5% 해서 지금 2.5%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올해 벌써 나오는 예측이 뭐냐면 2019년 중에 3%까지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 뭐냐면 이때까지 옛날에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 때 이후로 전부 널널하게 저금리 정책 해왔던 데들이 이제 돈 걷어들여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이제 금융긴축이죠. 이자율 높이면 돈이 걷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걸 라가르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 사이클에서 개 박살나는 거 어디냐? 혹은 완전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어디냐? 중국이에요.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지금 중국은 내부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시진핑한테 가서 과외를 받고 오면 더 기상천외한 노벨 경제학을 타고도 남을 경제학을 배운다고 봐요. 문재인은 성장주도 경제라는 이때까지 경제학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리를 했거든요. 이 시진핑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부채주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부채주도 성장. 여기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이때까지 경제학에서 누구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우리 달님께서 얘기하셨다고요. 노벨 경제학상 받으셔야 돼. 시진핑은 10배쯤 더 받아야 돼. 여기는 뭐냐? 부채주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막 풀어갖고 돈을 막 빌려줘서 기업에. 그래서 이제 경제를 유지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자율이 뛰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이자율이 뛰면. 외부 세계에서. 중국 경제가 외부 세계랑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경제가 아닌데 그걸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날이 가고 주가 가고 달이 가고 분기가 가고 연이가 해가 갈수록 중국의 무릎을 점점 더 꺾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보시는 표 중에 빨간 점선 땡땡땡은 2017년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 첫 해였고요. 파란 점선 땡땡땡은 2018년입니다. 트럼프 집권 두 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자체는 저렇게 직선으로 올린 게 아니라 계단으로 올리죠. 연준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데 이 계단을 무시하고 이거를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쭉 연결해보고 또 쭉 연결해보면 희한하게도 저런
거의 일직선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나타납니다. 저게. 예, 자 이제 보시죠. 그럼 북한은 어떤 상태냐? 여기는 뭐 죽이고 달러 뺏는 상태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 제재로 봉쇄를 해놓고 군사 포위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듀얼 압박, 맥시멈 프레셔로 딱 목을 졸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외화벌이 같은 게 무작위 이제 다운되거든요. 외화벌이 다운된다고. 외화벌이 다운되니까 그때 이제 제살 파먹기를 하죠. 제살 파먹기 하니까 이제 제살을 파먹으면은 입으로는 먹는데 뜯어 먹은 데는 손가락, 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고 그놈 갖고 있던 달러 뺏어 갖고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 앞으로 계속 있어요. 백화원 초대소가 저게 이제 그 VIP 문재인 갔을 때도 저기 가서 무슨 나무도 하나 심었어 정원에. 저기 평양 갔을 때 문재인이 백화원 초대소가 이제 VIP 오면은 이제 묵는 아주 근사한 그 초대소인데 거기 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 소장을 이제 300만 달러를 슈킹해서 집에 짱 박아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 시내에 끌고 나가서 시내에서 공개 처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화원 초대소는 실제로 어제 그 누구랑 같이 노는 동네냐? 그 금수산 궁전 경리부에서 바로 돈을 받는데요. 저기는 금수산 궁전 경리부는 이제 통치자금을 다루는 기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마 너 통치자금 슈킹해가지고 네 저거에다가 짱 박아놨어? 평소에는 눈 감아주다가 이제 외화벌이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상납구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선에서부터 위까지 상납구조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고 거기서 외화 나눠버리는 거죠. 아마 내부 동요가 극심할 겁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하노이는 트럼프의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나토는 No Action Talk Only. 행동 없는 말잔치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토라고 부릅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그 최근 트위터에서 그런 말을 했죠. 언더 김정은, 노스코리아 언더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 리더십 아래 이 북한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단 핵을 내려놓고 개혁 개방해야 된다. 결국 트럼프 말 트위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얘기예요. 핵 내려놓고 개혁 개방한다면 북한은 김정은 리더십 아래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문을 잘 봐야 돼요. 가정 조건문을 잘 봐야 된다고요. 핵 내려놓고 개혁 개방한다면. 근데 우선 핵 문제만 보더라도 핵은 북한 체제에서는 종교 상징이에요. 무려 인골탑, 사람 뼈 200만 개, 300만 개가 그 바닥에 깔려 있다고요. 90년대 후반에 그 고난의 행군에서 200~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면서 강성대국, 그 다음에 선군정치, 이걸 통해서 선군정치라는 게 군을, 무력을 우선시한다는 얘기고 강성대국이라는 게 핵보유 강국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일성 영생교의 종교 상징이에요, 일종의. 이걸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었나비요, 이 산이 아니었나비요 하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는 꼴이 돼요. 민족 메시아가 인민을 끌고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산 정상에 도달한 다음에 이제 핵이 있어, 미사일도 있어. 근데 갑자기 인민들한테 딱 돌아서서 이 산이 아니었나비요, 이제 내려가요. 그러고서 다시 내려와요. 그게 민족 메시아로 존재 이유가 성립하겠냐고요. 이건 불경스러운 비유를 들자면 교회에서 십자가와 성경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아요. 김일성 영생교의 십자가와 성경은 핵과 ICBM 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 개방한다면이에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자, 이때 개혁 개방이라는 게 어떤 개혁 개방이냐?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상적 상거래에 의한 투자, FDI거든요.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 소문에는 뭐 1000조 원 뭐 이런 얘기가 돌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릴리언 달러. 그런 규모가 일시에 동원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세계 투자 시장을 보면 한번 야 북한이라는 투자 엘도라드가 이제 열렸어. 오케이 우리 들어가 하고 쫙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천조 원 그러니까 1조 그러니까 1 트릴리언 US 달러니까 1000조 원이 우리나라 돈 1200조 원쯤 되죠. 그 정도 규모가 순간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 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투자처를 찾아서 그런 얘기가 돌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금융가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금융가에서 국내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대중이나 저기 노무현이나 문재인이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돈 놓고 돈 먹는 게임하고 페어 공정한 상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규칙을 요구하게 된다고요. 지금 북한은요 투자를 하면요 그냥 슈킹해요. 금강산 문 닫아 놓으면 다 자재 빼내갈 거라고요. 개성공단 문 닫아 놓으면 다 기계랑 자기들 마음대로 창문 다 가려놓고 가동해서 짝퉁 물건 만들어서 중국으로 팔거나 그 가동이 힘들어지면 다 그 기계랑 원료 다 빼내갈 거라고요. 그런 종류의 상도위가 없어요. 여기 전혀. 그런 룰이 형성이 안 돼 있다고요. 짧은 예로 처음에 북한에 약간씩 투자 들어간다라는 게 처음 시작된 게 2000년경이라고 전 기억이 나는데 DJ 때. 그때 북한 수산물 수입한다고 북한에다가 한 20만 달러씩 집어넣었던 사람들 막 다 망했어요. 왜냐? 말은 근사하지. 돈이 있어야 기름을 사고 그물을 사고 어구를 사고 미끼를 사서 밑감을 사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오케이? 그럼 잡으면 이렇게 반출합시다. 돈 주면요. 갈라서 그냥 쫙 빨대 먹고 땡.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깊은 우물에 돌 던진 것 같아요. 응답 자체가 없어요. 그래 여러 사람들 그때 비박 썼다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정상성이 존재하지 않는 데란 말이에요. 저기가. 정상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개혁 개방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사회 시스템 전체가 바깥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정상성을 갖게 된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면 주민 눈높이가 당장 대한민국 수준으로 올라가죠. 대한민국 저거 이제 괜찮게 사는 나라야. 야, 우리랑 완전히 다르네. 옛날에 70년 전에 우리가 천혜래 갔을 땐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얘기 막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그 다음번 나올 얘기는 똑같죠. 완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번 나올 얘기는 이거죠. 야, 1945년 70 이후로 74년 동안 여기는 왜 이거밖에 못 해놨대? 거기다 중간에 또 한 200~300만 굶어 죽었네. 아니 건강 상태를 봐. 저기는 뭐 거의 양키 코세기들이랑 같은 그런 체격이고 근사한 거. 여기는 다 이렇게 비리비리해졌냐 사람들이. 저기는 나이가 평균이 뭐 여차하면은 기본적으로 막 80세 90세 기본적으로 중간에 사고 안 당하고 암 안 걸리면은 90세를 넘는 90살을 넘어서 사는 게 기본인 사회가 돼버렸고 우리는 왜 저기는 70살짜리 할배들이 청년같이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왜 나이가 40만 돼도 전부 이렇게 다 류마티스 걸리고 관절염 나고 이빨 빠지냐 머리털 빠지고 그 얘기 안 나오겠냐고요. 바로 나와요. 개혁개방 가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하는 말은 북이 충족시킬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 충족시킬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북이 충족시킬 수 없는 게임을 한답시고 지구 반바퀴를 날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영감이. 노란 머리털 영감이. 그러면 야 이거 왜 그런 거지? 왜 저 짓을 하고 있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거라고요.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식에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 북을 아주 과격하게 그러니까 끝판까지 압박을 안 하고 실제 경제 압박과 군사 포위로는 끝판까지 가 있는 거예요. 목줄을 딱.
그런데 외교 차원에서는 아유, 난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잘 지내고 싶어. 말은 아주 안녕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 목소리요. 꽉 잡아놓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여기에는 칼 들고 망치 들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은 꼼짝을 못하니까 미중전쟁은 계속 진행시키고, 미중전쟁이 진행돼서 중국의 무릎이 꺾어지면 꺾어질수록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의지가 증발해버리고, 그럼 목은 더 조일 수 있고, 너 뒷배 없잖아 임마. 근데 까불래? 이 게임이에요. 시간 벌어서 중국 무력화시키고 목 더 조이고, 시간 벌어서 중국 무력화시켜서 목 더 조이고, 시간 벌어서 중국 무력화시키고 목 더 조이고, 이 게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이게. 그거를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이가 70이 넘은 자가 막말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이런 자가 저걸 나서서 하니까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근데 정신이 사납다고 해서 그 진짜로 가는 길을 안 보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특파 아니에요. 저는 이 세계 전략이나 세계 문명에 갈 바를 그냥 보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저 인간이 저래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앞뒤를 그렇게 꿰맞춘 거지. 제가 트럼프 하는 게 전부 진리이기 때문에 아유 천만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뭐 전번에 이제 우리 경애하는 이 김일성 이 영생교 3대 메시아께서 나가셔서 3대 중에 최초로 싱가포르를 이제 보셨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3대 메시아께서 3대 중에 최초로 하노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노이에 가시면 꼭 한 군데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호치민 영묘입니다. 이 위의 사진입니다. 이 높이가 한 30m, 한 20m, 30m는 안 되고요. 한 20m쯤 되고요. 영묘라는 건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미라 보관하는 그런 데를 말해요. 무솔리움 영어로. 전 세계에서 영묘에 들어있는 미라가 5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그 중에서 자랑스럽게 2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래 2구 보유했었는데 스탈린과 레닌, 이 러시아 소련이 붕괴하면서 스탈린 거는 끄집어내다가 패댕이 쳐버렸고요. 레닌 거는 남겨놨어요. 국부라고 모시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레닌이 이제 그 미라 상태 무솔리움 영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 마오쩌둥이 영묘에 있습니다. 미라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가면 미라 상태로 호치민이 영묘에 있습니다. 무솔리움에. 이게 무솔리움입니다. 호치민에. 소박해요. 아래는 아즈텍 신전 같이 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이거는 금수산 궁전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에 5구밖에 없는 그 미라화된 현대 지배자들 중에 2명, 김일성과 김정일 미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집안 미라가 금수산궁전 같은데 모셔질 자격이 있나? 이건 너무 호치민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김정은 청년도. 청년이라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젊었으면 여러 가지 그런 오픈 마인드로 상상해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청춘의 젊은 건데, 불과 이제 뭐 저보다 거의 30살 아래 30대 초반일 텐데 그런 생각 좀 하셔야지. 북한이 왜 이 모양이 됐냐? 원래 당이 약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공산주의자가 가장 강력했던 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연락선이 직접 다녔거든요. 일본으로. 그래서 일본 공산당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주도 4.3 같은 게 그런 뿌리가 있는 겁니다. 원래 당이 약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956년
숙청, 그 다음에 1970년 숙청을 통해서 1970년 때 이제 베트남을 둘러싸고 중소 갈등이 시작된 시기거든요. 베트남이 이제 적화될 게 명확하니까 70년쯤 되면 이거를 중국이 먹을 거냐 소련이 먹을 거냐를 둘러싸고 서로 힘겨루기가 살벌해질 때예요. 70년에 인도차이나를 둘러싸고 이제 그 중소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때 이제 그 중소 둘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김일성 유리사상 체제라고 불리는 그 체제가 그때 강화되죠. 56년에 종파숙청. 이거 통하면서 당이 그나마 약하던 당의 전통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이 두 사건 통해서. 그 다음에 당은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영생교 메시아 집안의 재산이 되는 거죠. 국가의 사유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생교 메시아는 혈통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의 저런 그 이상한 아주 사교성이 강한 아주 사교적 종교성이 강한 그런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다 대고 노란 머리털에 나이 70 넘은 미국 대통령이 그 3대 메시아더러 어이 정은 씨, 어이 정은 군, 그 저기 핵 내려놓고 개혁 개방만 하면 그 저기 정은 군이 다스리는 나라 굉장히 발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하노이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하지. 나오라니까. 우리 군용 수송기 보내서 우리 비건 대표랑 얘기했잖아. 그대로 해서 나와. 이게 문맥입니다. 이 문맥을 넘어서는 이 문맥을 깨뜨리는 그러한 이른바의 빅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빅토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빅토크는 잘 앞뒤를 만져서 보면 어떤 선을 못 넘어요. 앞에 다 조건문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베트남에 열리는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의 하회를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